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에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영보 브로스 극장 가다.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저희가 80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를 80번. 와 80번. 이게 70번째는 고희고 80번째는 산수? 야, 산수야. 산수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80살까지 못 살았으니까 고희까지만 우리가 그게 좀 알아. 산수갑산의 산수는 아니겠지?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불산 그거는 그쵸. 그게 매산. 이제 우산할 때 그 산자를 이렇게 뽀개면 팔자가 돼서 좀 어거지긴 하네요. 아무튼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우리가 1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와 80번째야. 80번째입니다. 대단하다. 네. 우리도 징하네요. 지금 징하죠. 유튜브에 그거를 옛날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명량 그 8번째인가 뭐 이랬더라고요. 8번째인가 9번째인가 명량도요. 명량 뭐 엑스맨 데이 오브 퓨처 파스트인가 그것도 하고 뭐 비긴 어겐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기억 속에 첫 번째 영화는 잊혀지질 않네요. 아, 첫 번째 영화. 네. 그래비티. 그렇죠. 네. 참 많이 했네요. 80번이나 우리가 안방 극장 가다랑 극장 가다 섞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극장을 다녀왔습니다. 각자 갔다 오셨죠? 아, 그러니까 이거가 업로드 되면 추석 연휴 마지막 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추석도 잘들 새셨는지요. 아, 해피침 해피. 네. 추석 동안 또 살이 불어난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추석 동안 더 멋있어진 추가장 소개합니다. 네, 추가장입니다. 아, 멋있어요. 진짜. 추석 동안 생일도 지나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진욱이 소개합니다. 예, 진우입니다. 추석 동안 배가 볼록해진 김 PD 소개합니다. 네, 볼록해졌습니다. 아, 김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점 오늘이 바로 진욱이 생일이라 생일 축하하고요. 저희들에게 소식 전해주시는 거는 meyongbio@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시면 저희와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무용보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구독 누르시면 좋고요. 인스타그램은 MYB무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MYB무비. 네. 그다음에 팟빵에서는 후기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I can't stay with you for the rest of my life. I've never done anything without my family before. 오늘 극장 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아, 어떤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예, 80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샨 헤이더 감독의 코다. 이거 코다라고 읽는 거 맞죠? 네, 고다. CODA라고 읽는 네. 거 아니에요? 코다. 예, 코다를 보고 왔습니다. 모처럼 음악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네, 음악 영화라고 해야겠죠. 음악 영화인 줄 알고 봤어요. 저는. 근데 음악 영화라고 하기에는 또 이 양립하는 이 장면들이 또 저는 있더라고요. 이게 저 음악하는 클래식 음악하는 친구가 강력히 추천해가지고 내가 안 봤다니까 되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평론도 하고 그러는 애가 이런 것도 안 봤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볼게. 그러고서 제가 먼저 보고요. 좋아서 제가 무용보 브로스들한테 다들 보라고 강권을 하고 네, 극장 가다를 했네요. 예, 무거운 발걸음을 저희가 다 이 바쁜 와중에 그래도 다들 맞습니다. 봤어. 근데 이제 이게 뭐 개봉한 지 좀 약간 됐어요. 뭐 오래된지는 않았는데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왜 이런 영화가. 그렇죠. 8월 말에 블록버스터 개봉했죠.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극장 찾는데 좀 힘들었고 이제 뭐 극장에서 내려가니까 이제는 IPTV로 아마 옮겨갈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추석 기간에 보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 참 이게 그쵸. 업로드를 하니까. 하여튼 뭐 80번째 극장 가는 코다 CODA 이게 이제 음악에서 얘기하는 그 코다가 아니고 Children of Death. Deaf Adults라는 네.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청각 장애인인 집의 아이. 예. 이런 말이더라고요. 나는 영화 보는 중에 알았어. 그래서 코다 그 왜 악상교회 이렇게 있죠? 네. 아, 저는 그건 줄 알고 다 봤는데. 그건 줄 알았지. 예. 당구장 표시처럼 생긴 예. 거. 그 코다가 아니고 그런 뜻이 숨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음악 영화이기도 하고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그럼요. 이게 추석 때 딱 온 가족이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영화였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아쉽게 이제 내려서 추석도 대목에는 다른 영화를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 지금 막 내리고 있는 거군요. 예. 네, 코다. 이게 특이하게 그 애플에서 만든 오리지널 영화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처럼 애플 TV. 예. 예, 애플에서 만든. 네, 요즘 뭐 아마존, 애플 예. TV, 뭐 HBO 영화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예, 돈을 내는 그러니까 그쵸. 돈이 있는 곳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 되는 데가 바뀌는 네. 거죠. 아이폰으로 찍은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감독은 샨 헤이더 감독이고요. 예, 션 헤이더. 배우로 좀 활동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좀. 배우로도 활동하고 영화 연출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여성 감독이고. 네. 주인공인 루비 로시 역으로는 에밀리아 존스가 나왔고요. 네. 저는 사실 좀 생소한 배우예요. 그렇죠. 이제 아직 이제 뭐 20살이니까 20살도 안 된 네. 아주 어린 영국 예. 배우고 무대에서 뮤지컬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나 봐요. 네. 그리고 TV에서 이제 막 하는데 이 영화로 일약 스타가 지금 되고 있죠. 주목을 확 받고 있죠. 그렇죠. 네. 뭐 노래도 잘하고 이쁘고. 네. 네. 에밀리아 존스 그 루비가 바로 이 집의 코다죠. 그렇죠. 이 가정에. 네.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이 다 청각 장애인인데 그렇죠. 이 아이만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예. 오빠가 있는데 셋 다 청각 장애인이고 예. 얘만 히어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프랭크 역으로는 트로이 코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예. 아주 인상적인. 예. 아우 저는 처음 봤어요. 아 깜짝 처음 놀라죠. 봤어 나도. 예, 처음 봤는데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는 청각 장애인 배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청각 장애인 배우들이 많고 네. 이제 영화들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진짜 청각 장애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연기를 참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본 거예요. 실제로 청각 장애인. 네, 너무 궁금해서 예. 그 저렇게 수화를 잘할 수 있나 자유자재로 그렇죠. 구사할 수 음. 있는 배우가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화가 사실 배우기 되게 어려운 어렵죠. 어렵고 네. 힘들다는 걸 제가 어디서 들어서 어렵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다 청각 장애인이더라고요. 이 배우들이 청각 전부 다. 장애- 예. 그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영화가 그렇죠. 원작인데 원작이 네. 있죠.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부모가 그냥 배우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프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좀 비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똑바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리메이크를 하면서 네. 진짜 이제 청각 장애인 배우들 배우들이, 미국은 워낙 네. 배우들이 많으니까 네. 아, 근데 이분들의 연기가 연기가 너무 훌륭하지. 와, 연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네. 그렇죠. 대박이죠. 예, 어머니 역인 제키, 예. 어머니 제키 로시 역으로는 마리 마틀린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말 마틀린. 예.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이 청각 장애인 배우 중에서 제일 유명한 네. 정말 유명한 배우죠. 왜냐하면 예전에 80년대에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뭐 되게 훌륭한 영화라서 예. 거기서 이제 20대 때 예. 그 영화에 출연해서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 받았죠.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예. 여 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주연상 대박이야. 집에 오스카 트로피가 있는 배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근데 나는 이 칠드런 오브 레서 가시라는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내가 옛날에 봤어요. 네. 보고 이번에 이거 봤는데 난 그걸 연결 못한 거야. 그 배우가 이 배우라는 생각을 못한 거야. 벌써 세월이 막 30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구나. 아 그게 85년 영화거든요. 85년이면 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85년도 안 태어났다고 갑자기 믿을 뻔했네. 안 태어났죠 85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윌리엄 허트가 나와서 네. 그 수어로 다 하고 이 말리 이 배우랑 둘이 이제 사랑하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선생님 영화 할 때 그 음. 영화를 할까 하다가 근데 선생님 영화이긴 한데 이 사랑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청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사랑 그거거든요. 혹시 이 코다 보고서 인상 깊었던 분들은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거기서 연기가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의 큰아들 레오 역으로 다니엘 듀란트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도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인이고 연기 참 좋았어요. 예.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 오빠의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아 느껴져서. 연기들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 둘이 툭탁툭탁 하면서도 음. 서로 엄청 사랑하는 거죠. 오빠랑 그리고 그게 동생이랑. 너무 느껴지더라고. 네. 이 가족의 상황이 네.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할수록 자꾸 지금 너무 놀랍네. 이분들 연기가 이렇게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 연기는 수화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화 통역자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감정과 와, 그 감독이 원하는 그런 거 담아낸다는. 근데 이 배우들이 진짜 내가 보기엔 베테랑 배우들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배우들이 네. 정말 베테랑이고 베테랑 영화도 배우들이네. 많이 찍었고요. 이 샨 헤이더 감독이 영화 촬영 내내 수어를 하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자기도 수어를 배우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루비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합창단에 들어가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뭘 가입할까 하다가 네. 자기가 이제 좀 평소에 관심 있던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이제 합창단에 딱 가입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합창단에 가입을 하죠. 그렇죠. 네. 따라서. 거기까지는 글리예요, 글리. 예. 그 남학생 마일즈.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루비와 이제 러브라인이 생기는 그렇죠. 마일즈 역으로는 페디아 월시 필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제 월시필러. 이 배우는 저기서 봤죠. 싱 스트리트. 네, 싱스트리트. 거기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네. 그렇죠. 아일랜드 배우죠. 네. 에밀리아 존스는 영국 배우고 여긴 또 아일랜드 배우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조연. 선생님? 네. 네. 아주 좋은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 합창단을 지도하는 네. 선생님 베르나르도 비알라로보스. 네, 비알라로보스. 그렇게 말할 거면 하지 마. 그렇죠. 그렇게 이름 얘기할 거면 그냥 V라고 해. 그럼요. 예.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안 되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미스터 뭐 누구라고 해야 되는데 비알라로보스 이걸 잘 못하니까 그냥 미스터 V라고 부르라고. 저 미스터 V. 네. 근데 예. 정확하게 이제 베르나르도 때문에. 예, 그래서 베르나르도. my name is 베르나르도. 그 요거를 이걸 잘 떨어주셔야 돼요. 멕시코 출신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네. 영화에서 설정이 왜 실제로 멕시코 배우예요? 아 예. 베르나르도 선생님 역으로는 유지니오 데베즈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유진io 델베즈 이 배우는 왜 그 영화 있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영화. 우리나라 제목은 사랑의 맥이. 사랑의 맥이. 예. 아, 영어 제목이 이제 Instruction Not Included라고 제목이 재밌었죠. 설명서는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조그만 딸을 키우는 이 영화가 약간 좀 병맛도 있고 좀 그런데 이 유진io 이 배우가 감독도 하고 자기가 주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어. 이게 슬리퍼 히트라고 하죠. 예. 천천히 히트해가지고 역주행 타는 그런 영화 돼가지고 근데 그 영화 되게 좋아요. 그 한번 보세요. 멕시코 영화이긴 한데 제목만 알아. 사랑의 맥이. 네. 근데 이 선생님 참 좋아요. 좋죠. 아, 너무 좋죠. 좋아. 열정적이고 예. 웃겨. 웃겨요. 음악 선생님이 이래야 되는데 참. 예. 이 영화는 그 썬댄스 영화제 2021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지금 꽤 호평을 받았습니다. 난리가 그쵸. 났더라고요. 예. 일단 썬댄스 출신이죠. 심사위원 대상 받았고 네. 관객상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감독상도 받았네요. 음.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도 받았고. 네. 뭐 썬댄스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관왕이 그래요? 네, 썬댄스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는 끝나고 다 기립박수 쳤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썬댄스에서 이제 캠페인이 시작되니까 네. 아마 오스카까지 네.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작품성이 있는 작품이어서. 진짜로 그런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최소한 오스카에 노미네이트 된다라는 그런 바람. 나는 이 부모님이 좀 연기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특히 아빠가 나는 되게 인상. 형, 그거 이따 얘기해요. 이따 얘기할 네, 거야. 아빠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냥 연거푸 그냥 지난번 약간 에이드리안 브로디 네, 그 느낌도 느낌의 나고. 좀 와, 어떻게 이렇게 연기했을까나 진짜. 참. 근데 처음 보는 배우인데 아주 나중에 좀 숙연해지더라고.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얘기 못하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무슨 선? 어떤 그 얘기 못하는 부분이 딱 있잖아요. 얘기하면 그치, 안 되는. 그걸 부분. 얘기하면 영화의 흥이 확 깨지는. 와,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면 아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 못하지. 제가 거기를 저는 얘기 못하겠어요. 진욱이가 펑펑 울었겠구나. 네, 저는 오늘 얘기 못하겠어요. 눈물 없이 얘기 여기 못해? 진욱이 진짜 또르륵 요 순간인데. 이렇게. 저는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무슨 선이 뭐가 있어? 그 선은 형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무대를 네. 얘기하면 안 되지. 네, 뭐, 그게 뭘까? 그게 뭐야?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무대. 그 충격의 1분. 응. 네, 지금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도 안 나는. 그럼 더 기대만 하지 그냥.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감동적인 이거를 시리즈. 알고 모르고가 너무 큰 차이라. 그치. 이건 절대. 아니 뭐 이 영화는 뭐 알고 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고 봤죠. 그럼요. 그냥 내가 보라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 전혀 몰랐어요. 몰랐지. 스토리도 전혀 모르고 코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코다 음악 그 기호 코다인가? 근데 또 우리가 또 음악 영화 볼 때는 약간 이 팔짱 끼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팔짱 끼고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저런 합창단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스릴을 음악적인 스릴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나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아,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 아니죠. 우리 합창단은 거들 뿐. 비긴 어게인 이런 거 보고도 그냥 뭐 그랬었잖아 사실. 예. 소스였잖아. 근데 네. 이거는 좀 그거를 넘어가요. 그 넘어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음악 영화 좀 식상하고 뭐 글리나 피치 퍼펙트나 무슨 뭐 하이스쿨 뮤지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추를 받아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혼자 감동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복수? 예, 이거는 선의의 복수지. 니네도 좀 좋아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추천을 해도 무용보로서 셋이 같이 봤어요, 따로 봤어요. 따로 따로 봤죠. 봤죠. 따로 네, 봤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이 음악 영화 두 개를 후보였죠. 후보가 이제 이거랑 리스펙트. 리스펙트 아레사 플랭클린 돌아가신 리스펙트가 나왔거든요. 제니퍼 허슨이 아레사 플랭클린으로 나오는 뭐 엄청나대. 뭐 노래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죠. 제니퍼 허슨은 거의 아레사 플랭클린 전성기 때만큼 노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펙트를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뭐 좋아하는 가수고 그거를 트리뷰트로 영화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추석 되고 하니까 코다를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리스펙트도 지금 개봉했을 거예요 아마 막. 그것도 이제 예정. 예. 극장화돼 예정. 그리고 이제 9월 말 되면 뭐 듄 이런 것도 개봉. 김 PD가 좋아하는 돌아오더라고요. 기대작들이.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예. 듄. 듄도 그렇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 잠깐 지지난주인가 승리호를 제가 봤어요. 아, 극장에서. 지난주에 봤어요? 어, 극장에서? 극장에서 개봉을 개봉을 해줬어. 했구나. 재개봉했구나.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 몇 편을 어. 골라서 극장 개봉을 했어. 승리호? 형 괜찮죠? 근데 이게 진짜 승리호를 일부러 안 봤어 나는. 아, 그동안 이거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이제까지 안 보다가 극장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다른 거야. 다르겠죠. 완전 다른 거. 극장에서 사운드가 보는 되게 게 중요해. 훨씬 좋더라. 왜냐하면 사운드? 사운드가 잡아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지금 극장에서 내가 이걸 못 느끼고 있구나. 그걸 내가 막 아쉬워하면서. 근데 이제 슬슬 극장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들 백신도 많이 맞았고 극장 뭐 안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지레 겁먹긴 하지. 극장은 완전 밀폐니까. 그래도 많이 지금 극장 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모가디슈 같은 경우도 300만 돌파했었고. 300만? 예. 와. 많이 300만 이 와중에? 네, 그럼요. 아 모가디슈는 우리가 모가디슈도 안 봤구나. 그 영화 좋다 그러던데. 여하튼 이제는 극장이 너무 그리운 시절이 돼가지고. 승리호. 예. 듀는 진짜 재미없는 영화인데 그거 드니 빌레브가 잘 만들었을까 모르겠네. 잘 만들었겠지. 드니 빌레브를 믿어요? 믿지. 난 안 믿어. 내 취향일 것 같아. 완전 믿지. 난 내 취향이 블레이드 러너 2049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 그 정도? 근데 블레이드 러너 원작에 대한 기대값이 있잖아. 근데 듀는 사실 원작에 대한 기대값은 컬트이긴 하지만 듀는 사실 진짜 좀 지금 보면 보기 힘든 영화이긴 한데 김 PD는 옛날에 재밌게 봤다면서. 당연하지. 듄이 재밌죠. 지금 다시 봐봐. 지금 진짜 못 봐. 그 듄을 영화를 보고 그 듄 게임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게임 제가 지금 게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막 듄 듄 게임이 왜 난 저기 엄청 하냐면 짜쳐. 내가 듄 때문에 막. 듄 게임이 왜 재밌냐면 그게 이게 사막을 막 지나가는 그 조그만 이게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 막 이렇게 가서 깨부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건데 차가 지나가잖아. 지나간 다음에 한 1, 2분 지나면 그 차 발자국이 쓱 지워져. 뭐 이런 게 그 디테일이 있어요. 막 우리 양놈들하고 내가 군대 있을 때인데 군대에서 막 듀 말고 어렸을 때 둠은 했었다. 둠 게임 있었잖아. 둠은 그것도 약간 그 영화잖아. 히틀러 잡는 거. 히틀러 말고 괴물하고 총싸움하는.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둠. 히틀러가 나와. 그게 둠 맞나? 아닌가? 아무튼 극장들 다니시고요. 우리들 코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코다. 그래서 리스펙트 대신 이거를 네. 봤고요. 우리가 음악 영화도 많이 했고 가족 영화도 많이 했고 성장 영화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합쳐진 기대 안 했는데 보고서 좀 감동 먹은 케이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청각 장애인을 다룬 영화들이 꽤 많았죠. 네. 지난주에 김 PD가 왔다 헬에서 소개했던 청설 대만 영화. 청설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죠 이 영화.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그 글러브. 네, 그렇죠. 네. 영화 글러브, 있었고. 이건 야구 영화였고요. 예. 그다음에 뭐 명작들 중에서 뭐 바벨 이런 영화에 보면은 거기 일본의 그 일본. 청각장애인 나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여자 주인공 말리 매틀린이 여우 주연상을 받은 작은 신의 아이들
Children of Lesser God. 이게 말리 이분이 그때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록을 갖고 있어. 물론 청각장애인으로 여우주연상 받은 사람은 물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지금 역대 이 100년 가까운 오스카 역사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여우주연상이 가장 어린 나이에 받은 어린 나이로 받은 배우예요. 아.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자, 남자 배우 중에 네.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중에 음. 가장 어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무 주연상이요? 나무주연상. 지금 여우주연상은 말리 매틀린 이 여자 배우가 받았고요. 그때가 20살, 65년생이니까 21살에 받은 거죠. 20살, 21살.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 있죠? 3등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등은 말론 브란도였어요. 나이로 나이로 세 번째. 워터프론트. 몇 살 때인가요? 그건 이제 30대예요. 30대. 그러니까 이게 조연상은 약간 어린 왜 피아노로 여우주연상 어린애가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주연은 또 다르죠. 2등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등은 우리가 했던 영화예요. 콩깍지 로맨스 영화에서 1등을 했던 굿바이 걸. 리차드 드라이퍼스가 드라이퍼스. 2등이에요. 네. 30대 초반대 나이 받았죠. 근데 나이가 이거 1등이 29살에 이 배우가 받았어요. 와 20대 자, 끝자락. 힌트. 내가 방금 좀 뭐 얘기하다가 잠깐 언급했어. 앞서 얘기하다가 이 배우 이름을 내가 얘기했어. 좀 전에. 그럼 모르겠어요 전. 에이드리안 브로디? 그쵸.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가 몇 살 때인데요? 29살. 그게 29이었어요? 그랬구나. 한 40살인데 와, 에드리안 브로디가 나무주연상으로서는 제일 최연소. 근데 29살이에요. 어쨌든 20대 받은 거네요. 대단하네. 그렇죠. 한국 나이로 하면 30살이었겠죠. 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20살에 여주연상을 받았으니. 와 그러네. 아니 대단한 배우였네. 대단한 배우였는데 사실은 근데 청각장애인이고 우리가 이 네. 작은 신의 아이들을 안 봤으면은 아무 정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안 봐서 정보가 없었어요. 나는 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 저 어디서 본 배우자고 찾아보니까 그 영화야? 거기서 정말 그 수어를 수화라고 그러면 이제 안 돼요. 네. 수어라고 네.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 표현은 수어라서. 네, 수어라고 해야 되는. 나도 작년인가요? 코로나 때 그 왜 방역 그거 할 때 옆에 네네, 수어하시는 옆에서.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 한 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 그때. 그래서 그때 알았어. 수어라고 하는 거를. 수화라고 이제 하지 말자. 조금 더 내용을 정보를 전해드리자면 한국 수화언어법 제정 이후로는 수화라는 방식을 통해 표현되는 언어를 통틀어서 수어로 공식 용어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게 수화겠네. 대화처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수어가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나 또 새로 알았던 게 수어는 이게 손으로 하는 말이니까 만국 공통어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방언도 있고 막 그러던데. 말 다 따로 있어요. 한국어 수어 따로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어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나는 되게 막연하고 진짜 무식한 생각이었지. 그게 다 똑같을 거라는 말이.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외국 사람들 만나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서 바빠같이 멍청하게. 근데 이제 공통으로 쓰이는 것도 있는데 표현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살아 이름 같은 거는 스펠링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한글로 이제 표현하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표현하겠죠. 아무튼 이 청각 장애인들의 이 훌륭한 연기에 뭐랄까요?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숙연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진짜 나 진짜 무지하구나. 지훈이가 말하지 말라는 부분이긴 한데 그 장면을 보면 내가 정말로 모르는 거였구나 이거. 내가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넘겨보고 있었구나. 그거를 진짜 눈에 보여주는 거잖아. 제가 정말 디테일을 너무 설명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제가 프랭키와 자니에서도 디테일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TMI여서 TMI.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이제 각자의 방식이 있고 표현들이 다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걸 느낀 게 저는 디테일이나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배우의 연기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기를 배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 쪽으로 디테일을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거를 설명해드리고 싶어 미치겠는데 하면 안 돼.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이 디테일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치. 왜 일어나? 당연하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느껴. 벌떡 일어났어요.
와 이거를 너무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야 나는 이 영화 보다가 그 보사이스 나워에서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한 줄기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아 진욱이는 얼마나 무청 차 울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저는 나는 사실 근데 그 장면은 예상했는데 예상을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예상 완전히 했어요. 예. 예상을 이거 얘기를 또 해야 돼. 이거 예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예. 저는 뭐지 했다가 아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가 어차피 우리 극장 가다니까 디테일 얘기하지 말고 아, 그 근데 얘기하지 이거를- 마. 예, 뭐래. 이 영화의 그 큰 맥락 소개하고 우리 감정을 느낀 그치. 감정을 소개하면 되는 거지 디테일 얘기하지 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은호야 아직 잠깐만 저기- 와서 우리 진욱이 삼촌 막 울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은우 고마워. 너 아빠랑 극장 같이 안 갔어? 네, 같이 극장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랑 제일 극장 마지막 갔던 영화가 뭐야? 생각나? 싱크홀입니다. 오, 쿨. 최근에 가서 최근에 봤는데 봤어요? 최근에 봤구만. 나랑 둘이 가서 봤습니다. 우와. 싱콜 그래도 최근작이네. 재밌었어? 진짜. 은우야? 최신작이네. 어땠어?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진짜? 싱콜에 오다가 안 빠지고 잘했어? 네, 영화 보면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야 진짜 우문의 아이, 응답이다. 똑소리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아유, 은호가 처음 봤을 때하고는 지금 거의 한 5배 이상 커졌어요. 아, 체격도 우리가- 커지고 몇 년 전에 말을 하는 거고 말소리도 이제 다르잖아. 은호가 거의 무용보와 같이 괴를 같이 하잖아 인생이.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청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도 아까 뭐 바벨 얘기하고 했는데 작년에 사운드 오브 메탈 네. 아 그러네요. 거기도 있네. 맞네. 사운드 오브 메탈이 아주 본격적인 주인공이 그러네요. 갑자기 이제 청각이 상실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오스카 시상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죠. 드러머. 그 영화 되게 좀 어둡긴 한데 아주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 영화에서 했었나요? 홀랜드 오퍼스 했죠. 원래도 오퍼스 했죠. 안 했다. 안 했나? 11위 했나? 폴란드 오퍼스 한국 안 같기도- 했어요. 안 한 것 맞나? 같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 리차드 드라이퍼스 아들이 네. 음악 선생님 아들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청각 장애인이잖아. 걔가 이렇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빠가 상심해가지고 아, 홀랜드 포스는 선생님 영화에서 했다. 그렇죠. 했죠. 했지. 아, 했어. 했잖아. 했다니까요. 했어. 선생님 영화에서 했어. 음악 영화에서 안 해서 그러니까 깜빡 했어, 헷갈렸어. 했어. 선생님 영화. 선생님 영화에서 아, 했어. 그렇지. 그래요. 한 거 같아. 했는데 어쩐지. 그때 최과장이는 선생님 영화 때 잘 안 나왔어. 그때도 땜빵 많이 하고. 그 그래, 상관없네. 맞네. 아니 선생님 영화에서 했어.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청각장애인 그렇지, 때 그렇지. 막 그 아버지 그거 있었어. 아빠가 음악 선생님인데 애가 음악이 안 들리니까. 그 홀랜드 오퍼스도 그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2가 개봉했던 콰이어 플레이스. 네. 콰이어 플레이스에서 이 딸이 청각 장애인이죠. 음. 그 에밀리 블런트 딸이. 근데 2에서는 이 딸이 거의 주인공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 괴물들을 상대하는 뭐 그 정도 영화들이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영화 글러브 네. 거기는 이제 이 청각장애인 야구팀을 소재로 해서 네. 그렇듯이 꽤 많습니다. 이런 다양성 뭐 처음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살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영화도 보게 해주고 이제 우리 뭐 TV 같은 거 보면 뉴스나 이런 거는 수어로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장애인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깨부시는데 영화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영화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저도 올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각자 매장에서 키오스크가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키오스크를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혹은 나이가 많으신 노년의 분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 예, 뭐 시각장애인이라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 그런 내용까지 같이 소개해주면서 아 그런 불편함이 있겠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최루탄 영화였을 때 블랙. 네, 블랙 있었죠. 선생님 손바닥 탁 만지면서 그다음에 뭐 카핑 베토벤 불멸의 여인 이런 거 우리 안 했나? 베토벤 나오는 거? 카핑 배트맨 조사는. 11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11위였으니까. 하여튼 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번 영화 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겠구나.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지 않고 좀 겪어볼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이번 영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이거 코다 이거가 어떤 설정인지 최 과장이. 네, 코다. 이 주인공 루비는 아주 행복한 집에서 살고 있는 막내딸이에요. 그렇죠? 아주 행복한 집입니다. 4인 가족. 예. 하지만 이제 다 청각장애인이고 자기를 제외한. 음.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외부 생활과 이렇게 소통하는 유일한 출구가 이 딸 루비를 통해서예요. 근데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살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불편함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먹고 사는 어떤 이런 삶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루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루비가 중간에서 이제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아빠가 어부예요. 예, 얘가 이제 그 매사추세츠 아니에요? 매사추세츠죠. 네. 이제 보스턴 근처. 네, 우리로 따지면 동쪽 제일 위쪽에 삼척 그 정도 위치니까 주문진 어디야? 그 휴전선 바로 아래가 어디입니까? 고성. 고성. 네, 바닷가에 살면서 네, 배를 아침에 새벽에 끌고 나가서 네, 고기를 잡는 네. 그런 집이죠. 예, 그래서 오빠도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네. 아버지랑 같이 어부를 하고 있고 이 고등학생인 이 딸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랑. 루비는 한 고3 정도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자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계속 이 물고기 잡는 일을 같이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가족끼리는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그쵸. 너무 사랑하고. 네.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놀림을 당하는 거죠. 생선 냄새. 예.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오니 정말 피곤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예.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맨날 엎드려서 자고. 그렇죠. 예. 막 새벽 서너 시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기 잡으려고. 배타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이 좀 이제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가족인 거예요. 얘 빼고는 나머지 온 가족이 다 청각 장애인이란다라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알고 유명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감싸주고 좀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놀리고 좀 이렇게 궁지에 모는 듯한. 그거는 어디 지구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다 그러지는 않고 네.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어쨌든 네. 이 루비는 그 안에서 또 씩씩하게 잘 지내요. 좀 부끄러워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와 이 오빠가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늘 이렇게 약간 학교에서는 위축돼 있고 조심스러워하는데 이제 루비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니까 어떤 남자애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일즈, 아까 소개했던 네. 마일즈란 남자입니다. 생스위트. 예. 근데 그 친구가 그 합창단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합창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악 선생님, 문제의 음악 선생님, 베르나르도. 예, 미스터 V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나는 네. 이번에 영화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 그 오디션 할 때 네. 파트 같은 거 나눌 때 네. 그렇죠. 노래를 시키잖아요. 네. 해피 버스데이를 시키잖아요. 네. 내가 그리고 십몇 년 전부터 내가 하거든요. 미스터 K. 미스터 K입니까? 내가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부르라고 해요. 네. 그거를 네 맘대로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막 R&B로도 부르고 막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 그냥 생일 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영화에서 이 미스터 V가 그걸 시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주인공 루비가 네. 너무 애가 그 수줍음이 수줍음을 많이 많고, 타고 예. 못 부르고 도망가죠. 도망가고서 자기만의 스폿 네. 500일의 썸머처럼 네. 절벽에 가가지고 네. 거기 가서 해피 버스데이 부르는 거야.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저 호숫가에 있는 저죠. 근데 갑자기 나는 그 느낌이 그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정말. 이 노래를 못합니다. 내가 그러면 되게 막 면박을 주고. 그랬을 거예요. 형. 근데 오죽해? 그러기만 했겠어. 나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루비처럼 뛰쳐나간 애는 없었는데 네.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깨달은 바가 많아. 그걸 이번에 깨달았다고요? 그래.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난 되게 좋은데 그 첫 장면은 고기를 다 잡았어. 그물을 딱 내리고 그리고 노래를 하잖아. 그렇죠. 루비가 노래를 해. 오빠랑 아버지는 듣지 못하는데 오, 그냥 열심히 하잖아. 일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어. 노동요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근데 하죠. 예. 루비가 노래하는 순간이 남들 앞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복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가족들이 못 들으니까 네. 자기 노래하는 게 그냥 좋으니까 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 네. 그냥 나는 노래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열심히 노래하는 거죠. 네. 근데 노래를 이렇게 듣는 우리는 너무 잘하잖아 노래를. 네. 근데 그치. 루비는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모르지. 거야.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정말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평가해 주기 전까지는요. 그럼요. 예, 잘 몰라요. 누구도 그래요. 예. 저도 제가 노래를 좀 한다는 거를 나중에 쌍투스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아, 와, 그건 네. 형 입으로 얘기한다고 지금? 그때 누가 잘한다 그랬어? 도대체 누가 잘한다 그랬어? 오작형. 설마.
해피버스데이 시켜도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서 그 자기만의 스팟이 있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아도 좋지만 내 귀에 들리는 가장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공간이 그 울림이 좋은 공간에 찾아간 약간 거잖아요. 절벽으로 둘러싸인 약간 호수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재밌는 표현인데 저는 제가 속으로 부르지 마. 왜? 부르지 마. 왜? 왜냐면 너무 처량하니까? 뻔한 장면에서 아, 너무 뻔한 너무 장면일 뻔해 것 같아서 부르지 마. 왜냐면 갑자기 거기서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면 너무 뻔한 장면이 될 것 같아서 부르지 마. 제발 부르지 마 했는데 여지없이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 뮤지컬 그 애니메이션 싱에 보면 그 코끼리 여자애가 약간 코끼리 같은 네, 상황이구나. 거기 앞에서 노래 못하다가 저기 뒤에 가가지고 그 할렐루야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네. 처음에 고기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그 에타 제임스 노래죠. 썸스카라 홀덤. 그러니까 선곡도 이 영화에서 나는 뭐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노래들이 참 선곡이 좋았다. 그 뻔한 노래들 안 하고 네. 약간 히트한 곡 그 옆에 있는 노래들로 네. 물론 다 히트한 노래들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네. 합창단의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 미스터 V가 이 루비의 가능성을 좀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는 좀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따로 개인 레슨을 해줄 테니까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 집에 와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루비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실 뭐 이렇게 대학 갈 생각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예. 공부도 안 했어. 예? 그리고 뭐 대학 갈 실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얘를 보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버클리 음대라는 데가 있어. 이 본인이 또 버클리 음대 출신이야. 그렇죠. 네, 버클리 보스턴 출신이죠. 예. 네. 89학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예? 이제 선생님이 레슨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엄마 아빠가 계속 외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비장애인이 물고기를 잡아가면 흥정을 제대로 하는데 이 경매인들이 못 듣는 사람이라고 막 후려치고 그렇죠. 예. 뭐 이런 데서 이제 얘가 늘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오죠. 오빠는 또 거기서 또 얘를 좀 밀어내려고 그래요. 예.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네가 그래. 네 도움 필요 없어. 예. 오빠는 또 그게 있죠. 예. 너는 빨리 네 길 찾아서 가라는 거죠, 오빠는.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우리는 하나의 유닛이고 이 유닛에서는 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가을 공연 같은 걸 해요. 정기 공연 같은 걸. 그렇죠. 예. 근데 그 공연에 이제 가족들이 오잖아요. 네. 초대돼서 오는데 가족들이 이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예, 이제 오빠랑 엄마 아버지가 와서 남들은 다 환호하고 자기 딸이 노래하는 모습 예쁜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표정들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근데 장면이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보통 이런 영화들에서는 그쵸. 3자 입장에서 보여주거나 뭐 수어로 노래를 한다거나 뭐 네. 이러겠는데 여기서는 그쵸. 이 보는 사람 이 엄마 아빠 시점에서 보여줘. 네. 이 장면에서 이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다른 측면으로 바라봤구나. 이 현상을. 아무튼 공연을 그래서 뭐 하고 이제 루비는 생각이 좀 바뀌죠. 예. 루비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막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 이제 예. 그 노조, 네. 뭐 협동조합 이런 네. 스토리가 또 하나 가요. 네. 또.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 딸이 또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루비는 이제 대학 그 오디션 보는 걸 포기하고 그렇죠. 이제 포기하죠. 가족들에게 남기로 했다가 네. 이제 아버지와 엄마가 그 공연을 계기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보사이스 나오고 예. 부르고. 그리고 그리고 뭐 영화는 예. 끝나는 거죠. 영화는 그 정도 스토리로 정리가 됩니다. 아,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생각하는 부분도 다들 조금씩 다르구나. 나는 당연히 그 오디션장 버클리 거기서 보사이스 나우를 부르는 그게 당연히 나는 클라이막스라고 그건 생각했는데 클라이막스 봤죠. 클라이막스인데 예상 가능한 클라이막스 예상은 가능했죠. 근데 나는 그 수비를 뚫고서 슛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골을 먹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먹었어? 거기서 이제 수어를 이제 루비가 당연히 하겠지 그런데 정말 안 했는데 거기서 내가 왜냐면 이 조니 미첼의 이 보사이스 나우라는 노래를 Rose and flows of angel hair.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듣고서 이 가사가 너무 팝 무슨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사라는 거야. 그럼 뭐 자타가 공인하고 뭐 누구도 인정하고 이 가사만큼 심오한 가사가 또 있냐? 막 밥 딜런 노래를 아무리 가져와 봐라. 이 보사이스 나우 조니 미첼이 20대 때 쓴 곡인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세상을 양쪽 면에서 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참 아름답고 그래서 책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고. 근데 드디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 영화에 이거를 수어로 하는 걸 보고서 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왜냐면 이 두 가지 세계, both sides now 이 두 가지 세계를 보는 거 이게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그 구름이 네. 하늘에 떠 있는 아이스크림 성이고 뭐,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구름이 날 가려서 나를 방해했다. 구름이 인생이 그렇다. 사랑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수어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 드디어. 옛날에는 내가 그냥 뜻만 해석했지 네. 이 가사의 위대함을 내가 이번에서야 발견한 것 같습니다. Both sides now. 엔딩을 얘기해 아니, 버리셨고. 아니 그건 괜찮아. 근데 오시아기 지금 눈이 촉촉해. 아니 이 곡이 이렇게 위대한 곡인지 난 처음 깨달았다니까. 난 그동안 사실 잘 몰랐거든. 이게 부르기도 많이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이게 가장 멋있는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영화에 경도돼서 그리고 영화 클라이막스에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참 좋은 곡이다. 보사이스 나오고. 아 근데 그죠? 이 얘기도 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악은 결국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은 수어로 전달할 수 있지만 네. 소리가 담은 감정을 건드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감각 자체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청각을 잃어버린 분들은 살다가 어찌 되면 이렇게 기억이라도 해내겠지만 네. 평생을 그렇게 청각을 잃어버린 분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음악이라는 어. 개념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오시아기 방금 얘기한 그 보이스 하트 나오 그 진짜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 차단된 다른 세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뜻도 받아들이고 뭐 하니까 어느 한 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느 한 부분이 쏙 빠진 채로 산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근데 그게 반대라니까. 나는 오히려 그 반대를 느꼈는데. 오케이. 왜냐면 우리는 그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 들린다라는 거가 그거 없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운드 오브 메탈 보면은 주인공이 중간에 이제 수술을 한다고 나가니까 그 선생님이 거기 멘토가 너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이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요. 되게 따뜻한 사람이. 왜냐면 안 들려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고치러 간다는 순간 너는 이 사회 우리 커뮤니티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거가 이어져서 이 영화랑 여기 부모님들과 이 오빠의 그거가 되는 거야. 거기서 그 두 세계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못 들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 이거를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지.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다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형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체감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예전에 가거나 이렇게 어디 다른 장소에 대한 어떤 공감각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쵸.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소리가 아예 없는 분들한테 그 상상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지. 나는. 그 상상조차가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차원에서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밀어버린다는 거지. 왜 이걸 이해 못해? 왜 이걸 몰라? 라는 식으로. 답답해? 라는 식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지. 뭐 다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충격은 이것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다르죠. 이 영화는 좀 달라요. 그게 이제 그 힘이 이 부모님과 이 오빠한테서 그 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연기죠. 네. 저는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그냥 얘기하려고요. 얘기해. 저는 이게 스포일이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저는 얘기를 안 하면 못 견디겠습니다. 네. 울고 싶어요 지금. 못 참겠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딸의 발표회 연주회 이제 콘서트에 이제 딸이 이렇게 준비된 예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그 무대를 하는데 사실 그 앞서 여러 중창의 막 노래들이 막 합창의 노래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엄마 아빠 오빠는 주변의 반응을 살피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오빠의 여자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반응을 살피면서 그 무대를 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노래가 흘러가는데 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뭐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짓을 하기도 하고 이따가 끝나면 뭐 할까 어디 쇼핑 갈까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치. 그리고 심지어 딸의 눈에도 그게 보입니다. 딸은 아시다시피 어렸을 적부터 가족의 통역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딱 멀리서 입술 모양만 봐도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노래에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딸의 듀엣의 무대가 이루어질 때 가히 충격의 저는 1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누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곡 왜 이러지 소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치. 이렇게 생각한 관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간 뭐지 이거 음향 사고인가?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충격의 1분 동안 제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볼 수밖에 없던 건 엄마와 오빠의 시선도 아니었어요. 네. 이때는 오로지 아빠의 시선을 담습니다. 그쵸. 네,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을 볼 때 저는 배우의 연기에 좀 집중해서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때 아빠의 연기는요. 카메라 워킹이 가는 아빠의 시선들을 잡거든요. 뭐냐? 젊은 여자, 나이든 노년의 부부, 또 다른 젊은 여자친구. 그 세대별로 다 반응을 살펴요. 내 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사람들의, 보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의 반응. 내 딸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근데 여기서 엄마는 그냥 앞서 있던 무대들처럼 주변의 반응에 박수가 나오니까 같이 박수를 치고 하는데 아빠는 그 시선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변의 반응만 계속 살피는. 그래서 내 딸이 하는 음악, 내 딸이 하는 노래가 저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담아내는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연기는 제가 감독인 입장에서 어떤 연출을 내렸을까? 이 디테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냐? 아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환호하고 박수치라는 연기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아빠의 연기는 어떻게 갈 거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의 연기는 아빠에게만 그 역할을 내렸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빠한테만 알려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신은 이 순간에 다들 모두가 화날 때 당신은 이런 아빠의 시선을 보여줄 겁니다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한테만 내렸을 것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영화에서의 주연상은 이 아빠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충격의 1분 후에 다시 한번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주변의 반응으로만 오롯이 담아냈던 이 아빠가 딸의 목을 만지면서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볼래 하는 정말 또 다른 감동의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트럭 앞에서. 예, 저는 그 씬이 이렇게 붙으면서 앞에 충격의 1분에서 흘렸던 눈물이 이 씬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면서. 그렇죠. 나는 그 아빠가 약간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어리둥절한 것 같기도. 나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아빠가. 왜냐면은 사실 음악을 자기 딸이 오랫동안 연습해서 듀엣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서 약간 이해 못하니까 그날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바람 좀 쐬겠다고. 트럭 앞에서 딸한테 다시 아까 그 한 노래가 뭐에 대한 노래야? 무슨 노래야? 그러니까 딸이 수어를 하면서 그때 거기서 노래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방금 준혁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성대 쪽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죠. 그때 느끼는 거야. 와, 난 거기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들이 그렇게 팍팍팍 있는 거지. 저는 근데 이 두 개가 약간 연타를 원투 스트리트를 날리는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빌리 엘리어트의 그 춤추는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약간 그 느낌. 이해가 갔어. 그 영화의 먼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장면으로 해서 이해가 갔다고 그 생각해요. 아버지가 뭔가 내 딸의 어떤 재능, 그렇죠. 얘가 진짜 재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재능이 마음. 있다고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예.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에 예, 대한 나는 거야. 그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내가 내 자식의 미래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 예, 그런 거를 확 느낀 순간이라는 그러네. 생각이. 그 빌리 엘리어트도 예.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잖아. 거기서 네.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버클리를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네. 뭐 거기서는 이제 좀 약간 영화들이 이런 음악 영화의 클리셰 같은 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뭐 아까 내가 얘기한 이제 부르는 노래 보사이스 나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완곡을 하죠. 이제 중간에 중간에 연습하는 것만 좀 나오다가 네. 그렇죠. 이 수어로 노래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한다라는 건 옛날에 75년 그 뻐꾸기 둥지가 작품상 받았을 때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 루이스 플래처
76년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트로피를 딱 내려놓고 수어로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루이스 플래처가 코다였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 다 청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이었던 거죠. 갑자기 트로피를 내려놓고 수어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근데 이분은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루이스 플래처가 이 여기에서 루비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인데 자기는 연기자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간호사 레이첼 간호사 역을 해가지고 엄청 그 악역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오스카 주연상을 받고 갑자기 수어를 하는데 카메라가 이게 땡겨서 잡고 있었던 거야. 손이 안 보여. 손 조금씩밖에 안 보여. 이게 라이브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는데 이제 말은 거의 다 했고 막. 그 씬을 보고서 나는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못 봤죠. 근데 나중에 그 하이라이트로 그 루이스 플래처의 수상 소감 나오는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77년 오스카에서 첫 씬인가요? 첫 무대를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수어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그게 뒤늦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해프닝 방송사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 코다 이 영화는 이제 픽션이고 프랑스 영화였고 사실 청각 장애인 부모 밑에서 가수가 나온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나온다라는 아주 되게 드라마틱한 설정. 현실감이 약간 없어 보이지만. 근데 루이스 플래처 생각하면 연기자도 나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영화랑 아까 얘기한 작은 신의 아이들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되게 좀 쇼킹한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보면 거기서 주인공은 이제 윌리엄 허트예요. 연기 잘하는. 윌리엄 허트가 이제 농아 학교 선생님으로 가. 수어도 아주 잘하고 이 사람은 이제 들리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건데 거기서 둘이 뭐 같이 살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 얘기를 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은 거기서 말리가 그거 대사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못 듣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란 말을 해요. 다 청각 장애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들리는 애가 나오면은 그 엄마도 그렇게 싫다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얘가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좋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코다에서도 그 엄마가 그 얘기를 얘기를 하죠. 하잖아요. 그리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널 낳았을 때, 그렇죠? 널 낳았을 때 사실 네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 영화를 보고서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영화를 오늘 보고서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라고 딱 생각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엄마의 그 이유를 완전히 100%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는 윌리엄 허트가 그래요. 나는 들리는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긴 하지만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나와도 난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드디어 난 그 질문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사람이 진짜 무지몽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윌리엄 허트의 대사는 윌리엄 허트 이해 못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도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는 감상 포인트가 다 확실히 다르네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내내 떠올랐던 영화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 허공의 질주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리버 피닉스가 리버 피닉스가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족이 하나의 유닛이잖아요. 그러네. 진짜 하나의 가족이 똘똘 뭉쳐서 진짜 이렇게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 안에서 이제 얘가 이제 점점 성인이 돼가고 떠나 보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이 가족을 계속 우리의 이 대오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얘를 떠나 보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갈등의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허공의 질주에서 제가 워낙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확 떠나 보내는 아주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와, 그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다. 거기서도 이제 네. 피아노를 쳐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노래를 해야 되고 또 가족이 보내야 되고 뭐 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감동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가족 얘기다. 그렇죠. 예, 진짜 가족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저 가족이 소통하며 사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웠어요. 외부와에는 분명히 단절이 돼 있고, 왜 오빠가 어부들끼리 끝나고 맥주 한잔 하러 가자는데 갈 사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걔가 호기롭게 평소에는 이제 안 갔던 것 같아요. 안 갔죠. 예, 호기롭게 이제 나 가겠다, 따라가겠다 그래서
딱 그 맥주 마시는데 따라가서 완전히 혼자 사람들의 입술을 읽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치. 읽히지 않고 결국은 자기는 이렇게 홀로 있게 되고 소외가 되는 그런 장면이 그런데도 있잖아요. 씩씩하게 예. 있으려고 하는데 예. 또 이렇게 시비가 붙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외부와는 굉장히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가족 간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들의 커뮤니티가 있다. 예, 우리들의 커뮤니티가 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그 사람들이랑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이 딸이 일가를 탁 날리는 게 엄마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 만나잖아. 그렇죠. 예? 평생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랑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딱 없어지는 순간, 이 가족에서 없어지는 순간 굉장한 트러블에 딱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스테이지로 이 삶의 난이도가 확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완전히 가족 영화 맞고요. 네. 여기서 형이 오빠 얘기를 너무 잘 꺼내주신 게 저는 그 다음 결이 이제 오빠 얘기로 갈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오빠 디테일이 이 있습니까? 오빠의 디테일은 한 해 한 해 쭉 지나면서 이제 켜켜이 쌓였습니다. 뭐가 쌓였냐? 이제는 동생도 곧 떠날 것이고, 그렇죠.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사회와 어울리면서 우리가 도태되거나 이러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겠고 그러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오빠가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이 오빠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 네, 낚시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는 네. 청각장애인 배우 같았는데 오빠는 그냥 아니, 배우인 예, 줄 아니라고 알았어요. 생각했죠. 예. 연기를 되게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하더라고. 너무 잘. 근데 나중에 끝나고 찾아봤더니 이 얘도 오빠도 예. 청각장애인이더라고요. 약간 그 외모가 저기 생각나요.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크리스 프레드랑 비슷하죠. 약간 비슷한 외모. 이 영화의 정말 탁월한 점이 그겁니다. 나는 작년에 그 사운드 오브 메탈 보면서 주인공이 청각장애인이잖아. 네. 그래서 야 이게 청각장애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봤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해주는구나. 근데 코다는 주인공은 들리는 애잖아. 예. 들리는데 엄마 아빠랑 오빠가 이제 청각장애인데 더 와닿는 거야. 왜냐면 내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더 공감이 되는 거지. 난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탁월한 게 그동안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던 그런 영화들의 차원을 사운드 오브 메탈에 넘었다면 거기서 또 넘은 거야.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청춘물이고 성장 영화 같고 그쵸? 하이틴 나오는 건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얘기가 돌아가는데 이 엄마랑 아빠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아이 너무 잘했어. 아이 뭐 오스카 너무 잘했어. 줍시다 오스카. 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또 루비가 또 되게 잘한 게 그 루비의 그 인생의 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에게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또 넘어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그냥 자기도 가족의 일부이고 네. 부모님이랑 오빠도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잖아. 네. 근데 결국 얘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고 네. 가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고 그런 거가 이 본인은 영화에- 안 가려고 하죠. 본인은 네. 사실 안 가려고 결심을 하는데 가족들이 결국에는 밀어내는 거죠. 가라. 하고. 이 영화가 난 조금 더 특별한 지점은 연출인 것 같아요. 구성. 이 어떤 구성이냐면 루비에게 일단 감정이입을 시키면서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만나는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평상시에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게 루비의 편에 서면 당연해지는 구조가 있어요. 야 엄마가 특히 루비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너 지금 수업 간다고? 수업을 지금 가면 안 돼. 우리 지금 인터뷰해야 되는데 네가 없으면 어떻게 인터뷰를 해? 당연한 요청일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루비의 감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서운해지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좀 이기적이지 않아? 라는 측면에서 네. 보게 만들어줘. 네네. 근데 그게 어디서 확 뒤집어지냐면 아까 얘기한 그 중요 장면에서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앞에서 노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와서 집중을 못하네. 집 잡담하고 있는 오! 거라고. 그렇게 예. 생각하잖아.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냥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정말로 더 튀어나가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이 장면이 뭔지를 탐구해내는 네.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정말 다른 능력이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읽어가면서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든가? 우리는 소리를 듣고 그냥 몇 가지만 가져도 지금 분위기를 확 파악해. 근데 정말 집중해서 지금 뭐지? 자꾸 주변을 파악하면서 느껴지는 이상함. 그 하나를 끌어안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을 암암리에 깔아두고서 톡톡톡 반전시켜가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명확하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충격의 1분 전과 1분 후 완벽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공연. 네, 학교 공연. 네, 그거 앞뒤로 하는 거. 그 학교 공연에 한 3분의 2 지점에서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앞서 얘기한 건 오상형 얘기대로 그냥 청춘, 로맨스 혹은 그냥 가족 영화 뭐 예상될 수 있고 그냥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뭐 재밌는 장면도 사실 있고요. 그렇게 그냥 쭉 흘러나오다가 사실 그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갈등이 풀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매듭지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뒤에 남기면서 뒤에 내용이 사실 뭐 한 20분? 20분 정도 남짓한 그 시간이 명확하게 갈리면서 또 거기에서 또 많은 감동을 주는 그래서 후폭풍이 막 밀려오는 예,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보고 그래서 프랑스 원작까지 찾아서 봤습니다. 예, 미라클 그거? 벨리에라는 예, 프랑스 영화를 벨리의 가족. 예, 그래서 이 영화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코다에서는 이제 어업을 하지만 예, 미라클 벨리 여기서는 농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는 농업이지. 예, 그래서 아버지가 트랙터를 몰고 딸 옆에 딸을 태우고 트랙터를 몰고 있고 엔딩 파트도 봤는데 엔딩 파트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이미 가족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 예, 들어와 있어서 부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슨 노래 불러요? 거기서는 프랑스 노래인데 프랑스 노래겠지. 예, 프랑스 노래. 뭐 가사가 그런 거였어요. 엄마 나 이제 떠나가요. 아 그래? 아예 본격적으로 내가 갑니다라는 그래서 저를 놔주세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의 레리꼬야 가사. 레리꼬. 창송이구만.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역시 수어로 예, 같이. 근데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사에서 봤던 그 부모님의 연기가 정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가 느껴져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 사실 코다를 보고 보다 보니까 아. 사실 코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수어를 못 하는데도 우리 다 못해요. 수어 뭐 전 하나도 몰라요. 예. 근데 이 분들의 수어가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느껴지죠. 그쵸.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찾아본 게 이거예요. 이 배우들의 정체가 뭔가 그렇죠. 찾아봤어요. 맞아요. 예, 그럴 정도로. 그 지점을 확연하게 느꼈던 게 최과장님 느낌처럼 와 이 사람들이 진짜 배워서 하는 건가 근데 아니구나를 느꼈던 장면이 뭐냐면 대사보다 먼저 나와요. 손이. 이거는 내가 마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미.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가 밑에 이제 자막이 사실 하고 이제 입 모양이나 막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이거는 찐이다 진짜. 진짜 연기를 이렇게 하신 거고 정말 이 주인공 그냥 에밀리아 존스도 이 수어를 배우려고 이 친구는 뭐 저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어 배우려고 뭐 거의 1년 가까이 엄청 하드 트레이닝 했다고 연습을 한 거구나. 예. 그렇죠. 연습을 안 많이 하면 했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 뭐 나이도 어린데 수어도 거의 완벽하게 우린 모르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하지만 그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이 영화 만들면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또 사운드가 비는 거에 대한 그쵸.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다 청각장애인 가족끼리 서로 막 대화하는 장면은 사실 사운드가 비어 있고 그렇지. 밑에 자막으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저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보면서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 예. 손바닥 마주치는 소리, 예. 신음 소리가 다 나기 때문에 맞아요. 감정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설정 같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가족들이 다 청각장애인이고 가족끼리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영화의 줄을 이루다 보면 사운드가 비면 이거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좀 다행스럽다. 그런데도 뭐 이런 이게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예. 발전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작은 신의 아이들 보면은 계속 그 윌리엄 허튼은 자기는 말을 하면서 수어를 하고 네. 여기 이제 말리가 얘기하는 거는 네. 윌리엄 허튼가 옆에서 해석을 해줘. 말해줘. 자막을 안 그치, 썼어. 말을 그 해줘. 영화는 자막이 안 나오고요. 그냥 말로 다 해줘. 말로, 왜냐면 자막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은 읽는 게 자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자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뭐 전혀 불편 없이 보잖아요. 자막이. 어차피 외국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사실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어로 얘기할 때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뭐 음악도 없고 그냥 전문 용어로 앰비언스, 응? 중간에 새소리, 뭐 밖에 무슨 소리, 가끔 이렇게 손바닥 네. 부딪히는 소리. 네. 근데 그 소리만으로는 그 영화에서 사람들한테 되게 비는 거거든. 그거 사실 좀 위험한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정면 돌파지. 되게 잘 찍었어. 네. 잘 찍은 것 같아요. 정면 돌파.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을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한 두어 달 전까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식사를 하러 점심 장소로 이동하는 중 그리고 식사장에 도착했을 때 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아마 그 주변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공간이 있었나 봐요. 항상 마주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의 대화, 식사 시 할 때 어떤 행동들, 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까지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되게 친근감이 좀 있었고 저도 사실 이분들을 처음 그런 공간에서 대했을 때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뒤돌아서 확인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어로 대화 나눌 때 이렇게 소리들을 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음성들이 막 섞이는 소리가 이게 못 듣던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 하고 돌아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계속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냥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쳤을 때도 저분들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체험적으로 좀 겪었던 부분이 조금 더 저한테는 감정을 더 근데 이렇게 했던 것도 우리가 같고.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청각장애인들은 옛날에 이제 우리는 귀머거리란 말을 썼고 벙어리란 말 썼잖아요. 벙어리. 그렇죠. 사실 청각장애인을 우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벙어리라 그랬다고. 벙어리라는 말은 사실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말도 할 수 있어. 자기가 안 들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어릴 때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사람들이 네. 놀리고 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내가 자꾸 그 영화 얘기를 하는데 작은 신의 아이들 보면 이 윌리엄 허트 선생님은 와서 소리를 내는 거를 자꾸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 말리 이 여자는 그거를 끝까지 거부해요. 윌리엄 허트가 내 이름 한 번만 얘기해줘. 근데 그거가 수치스러워서 말을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나는 저걸 가르치는 거가 옳은 건가? 옳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저는 그 디테일이 좀 좋았어요. 지금 오작 형이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얘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늘 주눅 들어 있는 이유가 루비가 처음에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말을 부모한테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학교에서 내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죠. 예. 정확하지 않은 예. 말.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면서 얘가 거기서 이제 주눅이 들어 있었던 상황인데 충분히 그랬을 것 예. 같아. 그 선생님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스터 V가 너의 이 속 안에 있는 거를 확 밖으로 이렇게 내질러 라는 막 이제 그런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동안 루비가 겪어왔던 과정을 영화에선 보여주지 않는데 충분히 그 몇 마디 말로써 정말 힘들었겠구나 얘는. 그렇죠. 힘들었겠죠. 예. 그게 느껴져서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짜르르하면서 이렇게 좀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모국어를 마더텅이라고 하잖아요. 네. 엄마의 혀. 그렇죠. 그 말은 엄마한테 배우는 건데 아빠한테. 예. 근데 그 과정 없이 애가 네. 컸다고 생각하면 네. 뭐 끼케야 뭐 TV 보는 거 정도였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영화를 보고 다들 좀 약간 심취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영화 보시면은 소화하는 데는 아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 뭐 어렵다거나 이렇지 않고요. 그럼요. 아주 뭐 온 가족이 봐도 될 영화고 굉장히 뭐랄까요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런 성장 영화나 음악 영화, 하이틴 영화와는 훨씬 깊숙한 깊이가 나오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별점을 매기고 80번째 극장가다를 마치도록 하죠.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별점을 소개해 주세요.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밥 사주고 영화까지 보여준다면야. 그리고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무용보가 지금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깜짝 소식인데. 아유 깜짝 네. 뉴스네. 이거 네.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디오북이에요, 여러분. 네. 예, 우리 목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뭐 팟캐스트로 맨날 듣는데 네, 코다 영어하고 우리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책으로도 또 듣고 막. 그런가? 여러 가지네.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하자. 자, 진욱이부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충격의 1분, 뭐 그 뒤에 어떤 이 상황의 깨달음의 1분, 그 짧은 2분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아빠 그리고 또 엄마와의 또 이 방에서의 대화가 또 아주 감동스러운 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엄마가 참 너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뻤었다. 이 대사부터 해서 뭐 아까 전에 표현했지만 다만 너가 우리처럼 귀가 안 들리길 바랬다. 뭐 이러한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소통.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잘 못 키울 것 같다라는 못 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다라는 그런 대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결국 엄마는 이 딸에 대한 앞으로의 딸의 미래를 사실 또 응원하면서 미리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침대에서 대화. 네, 그 대화도 참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정말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들 하지만 정말 1분, 2분 갑자기 그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그 뒤에는 또 다른 감동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의 그 멋진 무대 그리고 오롯이 그 가족을 향해서 부르는 그 음성 진욱이는 지금 눈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 읽고 있습니다. 네,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그만 울어. 그래서 별점은 네, 제 점수는요. 아 진욱이가 참다 드디어 다만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혹시나 저희가 갑자기 영화를 보고 이분들의 어떠한 정확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하지만 또 이것도 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제 마음 그대로 느낀 부분을 그리고 우리 마음 그대로 느낀 부분을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과연 적절했는지도 생각이 들면서 저는 중언부언하고 있어. 너무 감동스러운 영화를 봤습니다. 나는 이 영화부터 진욱이 생각나더라고. 아유, 내가 이 정도인데 진욱이는 어떨까? 네, 하여튼 저는 오롯이 아버지에게 이 영화의 아빠에게 주연상을 드리고 내년 오스카 나무 조연상에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무용보에서. 앞에도 그 막 능청스럽고 막 그 익살스러운 그 연기부터 너무 훌륭하게 소화하셨고. 난 이런 배우는 처음 본 것 같아. 네,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완전 진짜 처음 봤어. 네, 진짜 영화 보시면 정체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또 저처럼. 그리고 또 엄마와 얼마나 또 집에서 사랑을 격렬한 사랑. 진짜 이럴 수 있겠구나. 이게 코단의 집은 이럴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애정 행각을 많이 하니까 딸이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능청맞게 야, 네 엄마를 봐라. 저렇게 섹시한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근데 또 거기에서 또 엄마도 재밌잖아요. 같이 병원 간 장면 너무 웃기잖아. 맞아. 병원 장면 두 분 이렇게 이렇게 병이 옮아가지고 관계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딸은 영원히 못한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 딸이 영원히 못한다고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통역을 일부러 장난치죠. 뭐 그런 디테일들이 있군요. 사실 중간에 좀 열불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배에서의 어떤 사건도 있고. 그 배에서 정말 짜증났어요. 그런 일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표현은 못 해드리지만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 깊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정말 마지막 그 떠나보내는 그 장면도 다시 한번 달려와서 그 장면 포옹하는 장면. 그거 저기 애정의 조건에서 데보라 윙거가 이사 가는 그 장면 약간 오마주인가? 그리고 또 그 장면도 그래서 저도 이 프랑스 영화 원작도 또 다시 찾아보게 되고 프랑스 원작은 와서 막 얼굴에 다 가족들끼리 서로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이 영화 코다의 영화 엔딩 장면에서는 우리 한국 차가 나온다.
아, 한국 차입니까? 아반떼 나오더라고. 아반떼. 아, 아반떼입니까? 아반떼 엘란트라. 등장한다. 걔네 미국에서는 엘란트라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엘란트라죠. 갑자기 아니거든요. 등장한다. 아, 보스턴 떠날 때. 예. 그 내용 말씀드리면서 저도 뭐 간만에 따뜻한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는 4.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 1 아니면 2야. 영화 좋고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약간 의무감에 무용보 할 때 이렇게 늘 의무감에 영화 보잖아요. 그럴 때 사실 있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극장에 가지는 못해요. 자발적으로 가야지 재밌는데. 예. 나 이 영화 꼭 보고 싶어서 가야 재밌는데 그렇죠. 이거 녹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좀 그런데 아, 미안합니다.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시간에 부담스럽게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잘 봤다. 나올 때는 좀. 예, 마음이 풀려서. 그럼 형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영화들이 떠오르더라. 그렇죠. 네. 이게 클리셰라고 하긴 그런데 좀 예상 가능한 있어요. 예,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절벽에서도 제발 노래 부르지 마 한 거랑 네. 비슷한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아주 대중적으로 네. 만든 영화인데. 하지만 아까 뭐 오샥 형이 얘기했지만 그 부모님들의 정말 살아있는 연기. 아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런 상황의 가족들은 저렇게 살겠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이렇게 뭐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말 저렇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영화인 것 같고요. 네. 뭐 이 이야기 자체로도 굉장히 감동이지만 또 그거와 다른 결의 또 어떤 생각할 거리들도 많이 던져주는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점수는요? 네, 점수는 4.1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은호가 와라고 해줬고요. 이번 추석 때 은호랑 다시 한번 보세요. IPTV 올라오면. 나는 참 영화를 다르게 보는군요.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나는 주인공이 울면 내가 울게 되고 이게 심파가 내가 그 주인공의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퀄리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긴 하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충격을 훨씬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이 영화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고 이 영화는 정말 약간 체험인 거지.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근데 잠시 체험해 보는 거지만 너무 절절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아 이래서 이게 이렇구나. 불현듯 이 영화를 딱 엔딩 크레딧까지 딱 보고 나서 다시 생각나는 장면은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어느 이제 음식점에서 그 강아지와 함께 안내견과 함께 그렇죠. 들어오니까 어떤 데이트하는 남녀가 막 드린다고 막 불평하고 이랬다. 근데 가게 주인이 딱 나와서 진짜 입에 막 시원한 욕과 함께 내쫓으면서 다시는 오지 마 라고 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손님들한테는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서비스를 돌리고 그 안내견과 함께 온 그분께는 언제든지 와서 불편함 없이 오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잠깐 이거 당연하지. 이런 스토리가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거지. 이 사회가 따뜻한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비상적인가를 대입해보게 한다는 거죠. 난. 그냥 비상적인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 하나는 더 이 영화를 왜 강아지를 들이지? 라고 내 권리를 주장했던 그 남녀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겠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완전히 창피당해서 나가서 뭔가를 막 저주하고 막 화내고 그 사람들은 또 그랬을 거 아니야. 물론 우리한테 시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뭔가 한 측면에서는 계속 강화돼서 싫어지는 측면이 숨기고 막 자라나고 있고 한 측면에서는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이걸 이해하고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한 이상한 측면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나는 그 생각으로 한 30분 정도를 계속 멍하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나는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정말 살았느냐 라는 거를 이 영화가 이렇게 깨우쳐주게 하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절절하고 어떤 인터넷에 써있는 혹은 누구의 체험기보다도 절절하고 내가 정말 VR을 끼고 막 체험했던 것보다도 그 절절한 이야기들이 이 영화가 제공해 주는구나. 이런 가치의 영화를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오히려 모두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막 강압적으로 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이런 영화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라는 생각으로 제 점수는 5점 드리겠습니다. 아우 좀. 네.
김 PD가 만점을 던졌어. 썬댄스 감독이- 영화제 관객입니다. 감동을 크게 받으셨네. 아니 나 그 네. 체험이었어. 그 체험. PD는 썬댄스가 아니고 약간 세턴. 세턴인데. 세턴 세턴의 그 미스터 VR 세턴 체험 아니야? 같은 거야. 미스터 세턴. 근데 썬댄스로 좀 왔네요, 김 PD가. 세턴도 이거 영화 저기 받을 거야. 어디서 반갑고요. 받지? 세턴에서는 세턴에서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음향 효과상? 저는 4.8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5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0.2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헐리우드 영화의 되게 전형적인 수법들을 따랐기 때문에 뭐 그거야. 하지만 김 PD가 얘기한 거에 저는 100% 동감하고요. 그렇죠. 영화 한 편이 또 우리한테 이렇게 큰 깨달음을 준다. 뭐 그 이상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깨달음을 주는 영화였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좀 경험해 보게 하는. 그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묘한 게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그 한 시간 반 2시간의 그 경험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영화에도 보면은 이 청각장애인 가족이 많은 시련을 당해요. 주변에서 이 사람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르니까 주는 그 피해가 있고 이 사람들도 거기에 아주 단단해졌어. 그래서 견디지만 또 못 견디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지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미국도 그런데 우리는 뭐 오죽합니까? 장애인으로 하루 살아보기 이런 거 하면 못 견뎌요. 살 수가 없어. 집안에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네, 저는 특히 또 음악이 좋았고 귀에 익숙한. 네. 네. 보사이스 나우 이게 제목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참 가사도 막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3절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노래도 참 많이 듣고 많이들 좋아하죠. 옛날에 이거 무슨 빈폴인가? 네, 빈폴 광고. 빈폴 광고였죠. 네. 거기 나왔어요. 자전거 하나 타고 이렇게 숲속 같은 나무들 사이로 쭉 지나갈 때 조용하게 네. 노래 소리가 근데 나오죠. 그 가사의 어떤 깨달음이 나한테 좀 컸다. 네. 4.8점입니다. 자, 그러면 진욱이가 합산을 해주세요.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2, 4.1, 5점 그리고 4.8점 총 18.1점이 나오면서 나눴더니 4.5점입니다. 거의 뭐 아주 높은 점수죠. 별 4개 반을 받았습니다. 적금을 살짝 깨서 조금만 깨서 보세요. 아껴서라도 꼭 보셔요. 네, 아우 근데 진짜 감동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깨달음이 있고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제가 표현했던 그 충격받는 그 1분은 정말 체험의 1분이고 체험 삶의 1분. 예, 그러면서 그 1분을 지금 봤더니 보는 우리 관객들이 체험하는 깨닫는 그러한 1분이 되고 바로 뒤에 연결되는 아빠와 딸의 그 씬은 결국 아빠가 깨닫는 그 씬이 이어지네요. 아, 뭐 지금 계속 그 얘기 반복하고 있어. 예, 저는 아빠의 깨달음. 저는 그 1분. 그거는 처음일 거 아니에요. 딸의 그 울림 그 네. 성대를 탁 터치하면서 그 느끼는. 1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근데 거짓말 안 하고요. 정확히 1분이에요. 네. 1분밖에 안 되는데 그 또 1분입니다. 참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노래는 당연히 보사인 나우를 듣겠죠. 이 영화 보면은 마빈 게이랑 그 테미 텔 두 듀엣이 부른 노래들이 좀 나오죠. 네. 둘이 같이 듀엣으로 올린 노래가 Your Thing to Get By라는 노래. 네. 둘이 같이 연습하는 노래. 네. 그리고 Let's Get It On 이거 네. 이것도 합창으로 하고. 네. 마빈 게이의 아주 뭐 전설적인 가수 마빈 게이의 노래들이 나오지만 마지막엔 조니 미첼로 조진다. 그래서 뭐 보사이스 나우를 들어야겠네요. 여러 버전 중에 하나를 네. 좋은 걸로 골라 주십시오. 네. 뭐 중간에 재밌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아빠의 대사, 남자친구,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있을 때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죠. 이 수어로 합니다. 너 네 병사에 꼭 헬멧을 씌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아 근데 그거는 손으로 막 표현을 해주죠. 수어를 몰라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게 갈 거야. 막 이뻐가 좀 야, 근데 이 아빠 진짜 개방적이고 되게 쿨한 아빠야. 아, 그렇죠. 우리 모두 병사에 한 꼭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또 계속 얘기하는 그 신도 있었구만. 네. 그 딸이 아빠 최악이라고. 네. 보사이스 나우를 들으면서 아이 아빠 진짜 80번째 극장가를 마치겠습니다. 미친 것 같아 아빠. 너무 잘해 아빠.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